안녕하십니까. 러브 딜리버리에서 박 실장을 연기한 성우 김희승입니다. 다들 안녕하시죠? 건강하시고. 하하. 라떼 스토리가 드디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본편은 물론이고 애프터 스토리 1편부터 14편까지도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제가 연기했던 박 실장도 사실 라떼 스토리에만 등장을 하는 캐릭터다 보니까 박 실장의 이야기도 마무리가 됐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야기가 다 끝난 지금 제가 녹음하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박 실장이란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였는지, 이런 것들을 남겨두면 게임을 재밌게 즐기셨던 분들 중에서 일부는 이 녹음을 재밌게 들어주시지 않을까, 재밌는 부록 혹은 덤 이렇게 느껴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러브 딜리버리라는 작품이 저한테도 되게 특별했던 작품이라서 녹음을 처음 시작한 게 12월 10일이었어요. 그때 첫 녹음을 하고 지금까지 대충 100일 정도가 됐더라고요. 체감상으로는 한 반년 정도 녹음을 한 것 같은데 얼마 안 됐더라고요. 지난 100일간 제가 느꼈던 거를 여기에 음성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가 다시 이 녹음본을 들었을 때 또 그 느낌이 나쁘지 않겠다 싶은 것도 있었어요. 작품을 녹음을 다 끝나고 이게 공개된 지금 시점에서의 제 느낌은 참 다행이다 라는 느낌이 강하고요. 사실 마지막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박 실장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드라마도 굉장히 템포감 있게 진행이 됐었고, 망치고 싶지 않았고, 대본 처음 애프터 스토리 대본 처음 받아들었을 때 욕심도 났었어요. 단순하게 잘해야 돼가 아니라 이거 잘하고 싶다라는 느낌도 있어서 마지막 녹음할 때도 긴장을 엄청 했던 것 같고, 마지막 스토리가 공개됐을 때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걸 좋아해 주실까? 재밌어 하실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재밌게 즐겨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처음 본편 대본 받았을 때 본편에서 박 실장 대사는 한 70줄밖에 없었거든요. 후반부에만 이렇게. 그리고 PD님도 이거 남자 캐릭터 이거를 음성을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인데 남자 음성을 넣는 게 플러스 요인일지, 그리고 이 조연이 음성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셨을 정도로 지금 정도의 비중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이번에 애프터 스토리 9편부터 14편까지 대본에서 박 실장 분량이 100줄이 넘었거든요. 벌써 본편에 있는 박 실장 분량을 넘어선 거죠. 9편부터 14편까지만 해도. 애프터 스토리 1편부터 14편까지 다 합치면 아마 박 실장이랑 제가 했던 대사가 총 조연까지 쳐서 150줄이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본편의 2배죠. 사실 저한테는 그래서 이 애프터 스토리가 거의 본편급이었어요. 애프터 스토리가 본편의 70% 정도의 분량이기도 했지만, 마지막 녹음할 때 대본, 사실 마지막 그 9편부터 14편까지의 스토리를 PD님은 일찌감치 말씀을 해주셨어요. 애프터 스토리 1편 녹음하고 그 다음 라디오 녹음을 하려고 모였을 때, 그때 PD님이 라디오 녹음 다 끝나고 같이 밥을 한 끼 했거든요. 밥 먹으러 가는 자리에서 박 실장이 라떼랑 현수가 도저히 그 어린 친구들이 막을 수 없는 위기가 닥쳤을 때 그걸 본인이 막아줄 거다. 그리고 라떼와 현수의 관계를 보고 본인도 뭔가를 크게 느끼고 연우한테 속죄를 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되나? 와, 대박이다 싶은 느낌이었는데, 완성된 대본을 보니까 이거
뭐 어떤 배역이든 다 그렇겠지만 이거 내가 망치면은 드라마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겠는데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뭐 신혼유 선배님이야 뭐 당연히 잘하실 거고, 뭐 이명호 선배님이야 뭐 말해서 뭐해요, 당연히 잘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나밖에 없는데 대본 잘 뽑혔어, 선배 연기자분들 이거 뭐 무조건 잘할 거야. 그럼 나만 남았는데 내 분량이 적지가 않은데 망칠까봐 많이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때의 두려움이 지금 제 컴퓨터 바탕화면에 남아있죠. 박 실장 재녹음 파일이라고 폴더가 한 게 따로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지막 녹음을 끝내고 밥을 한 끼 같이 하고 헤어진 다음에 그 다음날인가 다다음날 아무리 생각해도 녹음할 때 뭔가 아쉬웠을 것 같은 부분들을 다시 녹음해서 보내겠다고 했어요. 집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AA-9부터 AA-14 박 실장 파트를 전체를 다 그냥 녹음을 다시 한 거예요. 제가. 이게 진짜 민폐인데 PD님한테 저 PD님 혹시 저 그때 부족한 부분 있으면 다시 녹음한 거 보내드려도 되냐 해서 이 파일을 보내드리고, PD님이 이분도 빨리 애프터 스토리 기다리시는 분들 많은 거 아니까 공개하시려고, 제가 이미 녹음을 한 시점에선 마스터링에 들어가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PD님이 그 마스터링 된 거를 게임을 통째로 저한테 보내주시고, 이거 김희승 성우님 이거 플레이를 해보시고 혹시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그거는 다시 녹음하신 거랑 교환을 해드리겠다고. 아니 너무 고맙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어. 이미 일을 다 해놨는데 연기자가 녹음 파일 이거 혹시 제가 이걸로 넣어도 되겠냐고 하니까 통으로 게임을 보내주면서 플레이 해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거나 교체하고 싶은 부분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작품에 계속 욕심내주셔서 고맙다고. 씨팍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막상 마스터된 거를 들어보니까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녹음실에서 한 게 막 이상하진 않더라고요. 당연히 아쉬운 부분들은 있었어요. 근데 그 대동소이한 그것 때문에 감독님, 뭐 마스터링 진행하시는 분 일을 2번, 3번 하게 만들 수 없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음질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환을 한다고 했을 때 말의 뉘앙스 조금 살리자고 음질이 차이가 나는 거는 또 그건 그거대로 마이너스일 것 같은 거예요. 사실 뭐 마스터분이 이상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박 실장 재녹음 파일 폴더는 제 추억 속에만 이렇게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마지막 녹음이 부담이 있었고 저한테 너무 중요한 녹음이었죠. 뭐 얘기가 계속 이런 식으로 딴 데로 셀 거예요. 뭐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를 할 거고, 제가 말하는 속도도 빨라서 중간중간에 얘가 무슨 얘기 하나 싶으실 수도 있어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녹음이었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른 분들도 너그럽게 봐주셨고, 그래서 다행이다. 박 실장의 이 기나긴 여정이 그래도 막 창피하진 않게 끝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박 실장은 어떤 캐릭터였는지 한번 말해봐도 될까요? 아마 이거 앞에 거만큼이나 두서없고 막 정신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해볼게요. 처음 PD님이 대본을 보내주셨을 때, 본편 대본을 보내주셨을 때 주문이 3가지가 있었어요. 중저음, 굉장히 차갑게, 그러게 남에게 정을 주지 않는, 뭐 근데 뒤에 2개는 비슷하죠. 그런 주문을 주셨고, 그 주문을 고려하면서 첫 박 실장 대사를 쭉 봤을 때 먹색 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의 이미지랑은 많이 다르죠.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랬냐면, 대본이 웬만하면 편집을 최대한 안 하고 올릴게요.
뭐 처음 박 실장이 등장하고 대사가 쭉쭉쭉 있다가 질문 하나 하죠. 당신이라면 당신 같은 분을 채용하시겠습니까? 라는 이 대사가 되게 기계적인 사람이면 이런 말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굉장히 대화 스킬이 좋아요, 이 사람은. 제가 느꼈을 때 사람을 많이 상대해봤고 사람이랑 밀당도 할 줄 아는 그런 굉장히 구렁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중간에 이게 좀 결정적이었어요. 사람 전문가의 손길을 타고 만들어지는 게 배우고 연예인이고 스타인 시대입니다. 그런데 점점점 우리 서로 솔직해보죠? 이거 지금의 박 실장 캐릭터 마지막 애프터스토리 14에 나왔던 박 실장을 기준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이런 화술을 쓸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화를 확 틀어서 우리 서로 솔직해보죠. 우리가 그쪽을 라떼시 매니저로 쓰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면서 다시 말을 한 번 더 틀어요. 쓰려는이 아니죠. 그쪽을 매니저로 써야만 하는 이유. 이게 굉장히 대화 스킬이 화려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진짜 몰라가지고 쓰려는을 나중에 써야만으로 바꾼 게 아니잖아요. 더 압박하려고 이 단어 배치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능수능란하고 몸에 피는 흐르되 굉장히 차가운 피가 흐를 것 같은 현수를 똘똘 또아리 터서 감아서 겁주고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포스 있는 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PD님이 생각하신 박 실장은 흔들리지 않는 시몬스 같은 농담입니다. PD님이 생각하신 박 실장은 좀 캐릭터가 달랐더라고요. 상대방한테 아무 감정이 없고, 그리고 딱딱 계산대로만 움직이는 굉장히 차갑고 그런 인간미가 아예 느껴지지 않는 그런 캐릭터를 원하시더라고요. 아마 처음에 PD님이 머릿속에 떠올리셨던 캐릭터와 제가 처음 갖고 갔던 캐릭터와 본편을 지나서 애프터에서 완성된 박 실장, 이 세 캐릭터는 아마 다 큰 가닥에서는 닮았을지 몰라도 다를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 대사가 처음에 본편 대본에 받았을 때는 PD님이 제시하신 조건이랑 이 사람의 화술이 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게 인간미가 없고 사람에 대해서 딱 계산된 말만 딱딱딱 하는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밀당을 하는 대화 스킬을 쓴다고? 이거는 어떻게 그럼 내가 표현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본편 녹음이 다 끝나고 애프터 작업 들어가면서는 PD님이 제가 본편에서 연기했던 박 실장을 기준으로 대본 자체의 화술을 아예 조금씩 수정을 다 하셨더라고요. 애프터 대본 보면서는 마치 그냥 제가 해야 되는 말인 것처럼 입에 짝짝 달라붙는 대본을 써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대사 때문에 이 캐릭터가 이런 말을 한단 말이야는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그랬었고, 이거는 박 실장 첫 대사 하니까 생각난 건데,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게임 그냥 플레이 하셨던 분들도 그렇고 박 실장이 처음에 현수한테 했던 말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어차피 라떼랑 계약 때문에 현수를 고용해야 되는 상황에서 애를 저렇게 쪽을 주냐, 왜 야지를 주냐, 이해가 안 간다. 뭐 이게 압박 면접 해가지고 사람을 뭐 쓸만한지 안 하는지 뭐 고르는 자리도 아닌데 왜 그런가. 근데 그 첫 번째 등장에서 박 실장이 해야 되는 역할은 명확했거든요. 현수한테 입장을 설명해주는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부터 하는 제가 하는 이야기는 PD님과 상의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냥 제가 느꼈을 때 그랬던 것 같다는 거예요. 현수한테 우리가 권라떼 배우 때문에 너랑 계약을 하긴 할 건데 우린 너 신뢰하지 않고 네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네가 여기서 얼마나 버틸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는 월급 받고 사고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넌 우리한테 경계 대상이야 라는 통보를 하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선제압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아니 어차피 고용이 결정된 사람한테 뭐 저렇게 못됐게 구냐 라고 하셔서 조금
놀랐죠. 그리고 박 실장 파트 중에서 또 많은 분들이 마지막 부분에서 좀 의아해하셨죠. 아니 아무리 현수랑 라떼가 본인의 과거를 닮았다고는 하지만 아니 2년 정도 같이 생활한 것 뿐이고 그것도 회사 동료인데 저렇게까지 해줄 이유가 있냐. 거기다가 현수랑 라떼는 딱 놓고 봤을 때 회사한테 위험 요소이지 뭐 굉장히 위험한 친구들인데 뭐 저렇게까지 도와줄 이유가 있냐 박 실장이.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의외였어요. 대본을 받고 리딩을 하면서 저는 현수랑 라떼한테 박 실장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먼저 그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먼저 한번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려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신원유 선배님이랑 이명호 선배님, 허예은 선배님 같이 얘기를 좀 해주시면 더 스무스할 텐데 참아주세요. 박 실장 집 인테리어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박 실장이 살고 있는 집의 벽에 뭐가 걸려 있을까? 없을 것 같거든요. 가구는 뭐 실용적인 것들만 몇 개 있겠죠. 냉장고는 있을 텐데 안에 음식들이 차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뭐 생수 좀 들어있고 뭐 어디 선물 받은 뭐 그런 것 좀 있겠죠.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그리고 누가 챙겨준답시고 줬던 거 그런 거 근데 손도 안 대놓은 한두 개 있을 거고. 가전 뭐 세탁기 있겠죠. 그리고 TV는 큰 게 있을 것 같아요. 회사 업무상 체크를 해야 될 게 많을 테니까. 컴퓨터도 모니터가 2개는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업무상 이유로. 집에서 인간미가 느껴질 것 같지가 않거든요. 옷은 좋은 거 있겠죠. 비즈니스적인 이유로. 좋은 바나 좋은 레스토랑도 몇 군데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적인 이유로. 하지만 박 실장이 어떤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 상상이 가시나요? 저는 박 실장이 뭔가를 먹으면서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옷을 고르는 그런 그림 자체가 상상이 안 가는데. 단골 식당이라고 할 만한 것도 회사 근처에 있는 그냥 말 없는 노부부가 운영하는 백반집 자주 갈 것 같아요. 뭐 다른 이유 없이 그냥 그 정도? 박 실장한테 JYG에서의 일은 어떤 의미일까? 일반 직장인들처럼 돈을 버는 공간인가? 아니면 본인의 꿈을 쫓아서 뭘 하고 있는 공간인가? 이 두 개 다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박 실장한테 돈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 일반 직장인들처럼 행복 교환 토큰 같은 거를 버는 곳인가? 아니겠죠. 박 실장한테 돈은 군량미 같은 게 아닐까요?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에 사용해야 되는, 지금 꺼내서 먹지 않는, 쌓아두는 그런 거?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통장에 있는 돈과 박 실장 통장에 있는 돈, 물질적인 것은 좀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고요. 만약 현수랑 라떼를 만나지 못했다면 60 중반이 넘어서 은폐를 한 다음에나 한숨 돌리지 않았을까 이 사람이? 싶은? 물론 그때도 지금이랑은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때도 연우 납골당은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럴 자격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가 뭘 원하고 좋아하고 그런 거 없이 아마 집에도 잘 안 들어가겠죠. 일 중독에 빠져서 힘이 없는 감정은 사건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성경 구절처럼 믿고 사는 그런 굉장히 뒤틀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던, 말론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아무도 증명해내지 못했던 20년 전 본인과 연우의
말하지 못한 진실 같은 거를 전 라떼랑 현수가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그제서야 박 실장은 짊어지고 있던 짐을 이제 내릴 수 있게 된 거죠. 구원받았다고 전 생각합니다. 대본 읽으면서 그 대사에서 더 이상 스크롤을 못 내렸어요. 책임질 힘도 없으면서 책임진다라, 책임을 지겠다라. 저 엉엉 울었어요. 참 라떼랑 현수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박 실장 입장에서는 그들이 너무 고마웠을 것 같아요. 진짜 필요했던 거는 뭐 지위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결국 진심으로 옆에 있고 싶다는, 네가 필요하다는 그 말이었다는 걸 걔네들이 보여준 거죠. 제일 먼저 보여준 건 라떼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인 여배우가, 말도 안 되죠 사실. 신인 여배우가 자신의 지금 위치를, 포지션을 버리고 실장 앞에 와서 엉엉 울면서 나 쟤 만나야겠다고, 내 옆에만 있어주면 되는 거라고, 나 쟤 만나러 지금 가야 된다고. 처음에는 치기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걸? 근데 그러기에는 라떼 말에 진심이 그렇게 묻어나는데, 그 다음은 현수죠. 뭐 2년 만에 굉장히 달라져서 왔고, 마인드도 뭐 각종 공황장애, 스트레스, 연예계 생활에서 오는 그 후폭풍, 그리고 이 20대 초반의 꼬맹이들이 버틸 수 없는 그런 온갖 것들이 해일처럼 몰려올 때 자기 일처럼 뛰어들어서 정면에서 라떼 대신에 그걸 막아서려고 했고, 뭘 가지고 있지도 않은 놈이 지가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플러스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까지 빌려서라도 그걸 막아서겠다고. 이걸 치기라고 박 실장은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현수가 어떤 사람인지 빤히 알고 있는데. 라떼랑 현수는 목숨 걸고 진심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박 실장한테 먹힌 거고 당연히 도와줘야죠. 얘. 박 실장은 저런 상황이 왔을 때 힘이 없어서 무너졌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연우도 박 실장도 그 자리에서 하지 못했던 마지막 한마디들을 쟤네들이 보여줬잖아요. 돈도 아니고 뭔가 사회적인 소셜 포지션도 아닌 진심 하나로.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저는 설득이 됐어요. 완전 설득이 됐고, 쟤네 위해서라면 뭐라도 해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다시 얘기가 계속 3000% 새는데, 처음 본편에서 박 실장이 한 3번 4번에 나눠서 현수랑 대화를 하죠. 처음 등장했을 때는 네 입장 통보할 테니까 잘 듣고 버티든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던지 아니면 넌 빠져 라는 그 첫 번째 장면. 근데 두 번째 장면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박 실장이 현수를 대하는 입장이 좀 달랐어요. 대사들을 쭉 훑으면서 얘가 현수가 무능한 것도 오케이,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도 오케이, 근데 얘 진심에 대해서 의심하진 않네 적어도? 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첫 만남에서는 아마 현수 의심했겠죠. 예쁘고 잘나가는 여배우 옆에 붙어있는 뭐 도저히 속을 알 수 없는 남자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가 진심일까? 감언이설로 쟤를 깨어낸 게 아닐까? 제가 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 걸까? 근데 적어도 두 번째, 세 번째 만났을 때 현수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지만 걔 진심에 대해서는 적어도 의심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파악을 했었고요. 세 번째 만났을 때 소셜 포지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현수한테 되게 아프게 명치를 빡빡빡 때리잖아요. 그때도 느꼈던 게, 현수가 진심을 보이면서 발버둥 치지 않았다면 박 실장이 저 얘기를 안 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현수가 진심으로 라떼랑 잘 돼보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고 있기 때문에 박 실장은 야 저기 열중샷 한 다음에 명치를 그렇게 때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도 저게 뭔지 아니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라떼랑 현수 때문에. 마지막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박 실장이 당황한 얼굴로 허둥지둥 마이크 끄고 라떼 데리고 나가는 그 장면도 1년 전에 박 실장이었으면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못했을 거예요 아마. 다른 표정을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례사를 할 때 뭐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부분도 1년 전에 박 실장이었다면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대본에도 그 파트는 별이 3개가 쳐져 있어요. 대본 받고 이 얘기도 해야겠다. 원래 주례가 박 실장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박 실장이 아니고 그냥 주례라는 배역이었고 박 실장 하면서 이것도 제가 그냥 같이 녹음을 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대본을 보다 보니까 앞에서 저도 진짜 눈물 글썽거리면서 연기를 하고 제 파트 넘어가서 주례를 딱 보는데 이거 변별력을 내려면 저도 변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건 김희승이에요. 제가 아무리 뭐 그 나이 때 캐릭터를 표현한다고 해도 저인 거를 속일 수는 없거든요. 다 알아보실걸요. 근데 이게 너무 우스꽝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 제가 안 하거나 아니면은 차라리 박 실장 소리로 그냥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녹음 당일에 PD님이 다른 대본을 갖고 오셨어요. 저기 희승성우님 이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 그냥 주례로 가면은 안 될 것 같다고 박 실장이 주례를 하는 방향으로 바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땡큐죠. 그리고 주례 대사를 딱 봤는데 진짜 아빠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와, 행복하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라떼랑 현수가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역할로서 박 실장으로서 설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 몇 번 녹음했어요. 그래서 잘하고 싶어서 이거는 박 실장이 모양이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박 실장이랑은 상관없는 거였는데 아까 전에 스트리머 분들이나 플레이 하시는 분들 리액션 보고 이거를 그렇게 느끼셨나? 라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현수가 처음에 라떼를 포기하고 군 입대 결심한 다음에 부산 내려갔을 때 야 저거 좋은 기회인데 잡아야지. 야 가만히만 있어도 월급 주는데 왜 저걸 버리고 가냐고. 야 무조건 어떻게든 네가 매달려야지. 왜 네가 먼저 포기하냐고. 이 자식 이거 패기 없다고. 근데 저는 현수 입장이 좀 이해는 갔거든요. 제가 못나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현수는 누구한테 호의를 받으면서 20년간 살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남의 호의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서 경계심도 많았을 거고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보내고 있다면 언제 저 호의가 호의하고 도망갈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아마 이성에게 이렇게 호의를 받아본 기억은 거의 없지 않을까. 철들고 나서 나한테 이렇게 진심으로 호의를 베푸는 여자애가 나 때문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생각 하면은 전 자신 없어질 것 같아요. 내가 제 앞길에 방해물이 된다? 그거는 못 참죠. 네가 더 파이팅해서 잘해야지. 잡으려고 해야지. 왜 네가 먼저 포기하느냐. 상대방이 계속 이제 마음을 보내주고 있는데. 근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확신도 있어야 되고 상대방한테 그 조건 없는 호의를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실 그걸 그렇게 느끼기가 쉽진 않겠다. 그리고 현수였다면 분명 그런 느낌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현수가 도망을 갔다고는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것까지 해서 굉장히 장황하게 뭘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제가 느꼈던 박 실장 캐릭터, 그 박 실장의 감정선 뭐 이런 거는 이랬고요. 그리고 게임하면서 아쉬웠던 점, 뭐 생각하시는 게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쵸. 선택지가 없는 게 아쉬웠어요. 뭐 시팡님도 전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게 분기가 갈리고 막 멀티 엔딩이 있으면은 본인도 그걸 만들고 싶은데 정말 작업량이 뭐 거의 제곱으로 늘어난다고, 정말 어렵다고. 근데 제가 바라는 거는 그 정도까지도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현수가 할 말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뒤에 따라올 여자 주인공의 대사가 뭐 한 대사 혹은 두세 대사 정도만 달라질 수 있는, 뭐 끝에 가서는 뭐 다 어쨌든 사건은 정리되고 대화는 정리되는 그런 막 딥하지 않은 그런 간단한 부분에서라도 선택지가 있다면 내가 남이 하고 있는 이야기에 탑승해서 가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핸들링하고 있는 느낌이 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뭐 시팡님의 드라마가 저한테는 몰입도가 있었으니까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는데, 내가 선택한 말에 따라서 라떼의 대사가 달라진다면 그거는 상당히 몰입도가 있겠다. 그리고 멀티 엔딩이 아니라 지금 이 신의 선만 한두 마디 정도 리액션 대사만 달라지는 정도면은 요건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어요. 이거는 뭐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지만 이 성우들이 대사마다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시간 단위로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혼유 선배님은 굉장히 작업 속도가 빠르시고 그러면 어차피 만약에 2시간 녹음을 잡아놓는다고 치면은 분명 뒤에 남는 짜투리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 시간 이용해서라도 대사 한 30-40개 또르르륵 따면은 이거 적어도 내가 고른 말에 대해서 이게 리액션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거라고 한다면 저는 그 크레딧 올라갈 때 제 이름이 나오는 파트를 캡처를 떠서 인스타에 올리고 싶었거든요. 보통 성우들 그렇게 많이 해요. 나 여기 나왔다 이렇게 해서 많이 하는데 제 걸 하려고 대기를 타고 있는데 내 이름 나올 때 옆에 있는 라떼 일러스트가 거의 뭐 옷을 안 입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아마 처음에 신체 구조 같은 거 그리시고 살 붙이고 그 위에 옷을 이제 올리기 전에 아마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체 스케치, 그리고 밑에 라떼가 앉아있는 데가 왠지 이게 침대 같아 보이니까 우리 라떼가 홀딱 벗고 저기 올라가 있는 듯한 느낌이 나서 이거를 캡처 떠서 인스타에 올리기가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스타에는 아직까지 그 크레딧이 못 올라갔습니다. 아쉬웠다. 캡처까지는 했거든요. 지금도 고민 중입니다. 올릴까 말까. 올려야죠. 올릴 겁니다. 제 박 실장 연기했던 거 조금 편집하고 그 뒤에 이제 딱 이렇게 그 한 샷 이렇게 사진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올려야죠. 그러니까 뭐 작품에 대해서 아쉬웠던 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사실 저는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제작에 참여했던 사람이고 제가 느꼈을 때 좋았던 점이 일반 유저들이 생각했을 때 좋았던 점과는 확연하게 다를 거예요. 저는 영화 볼 때도 사람 비린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영화를 좋아해요. 그런 인물 디자인을 좋아하고 그런 게 저희한테는 자극이 오니까. 그리고 연기자들이 그냥 연기를 너무 잘한 그런 영화면은 가산점이 팍팍팍 올라가요. 그런 직군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의 한. 그래서 이번 러브 딜리버리는 사실 제 취향에 맞죠. 드라마타이즈가 굉장히 진했고 굉장히 사실적인 사람 냄새를 많이 풍기는 대사들이 있었으니까. 중간에 나왔던 그 케이크 장면,
이런 게 이제 그 리얼이 갖고 있는 힘인 것 같아요. 그 에피소드가 얼핏 봤을 때 뭐 새로운 아이템이 사용된 것도 아니고 뭐 어디선가 봤을 수도 있을 법한 에피소드지만 어린애가 저 케이크 언제 먹어요? 내 생일 케이크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런 장면. 근데 거기서 묘하게 현실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 이거 생일 케이크 이거 완전 이거 지어내신 거냐고. 아니라고. 본인이 이건 진짜 겪었던 일이라고. 그쵸. 이분이 본인이 겪었던 일을 드라마로 잘 녹여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제 취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막 얘기합시다. 에피소드 6화부터 8화 녹음할 때였을 거 같아요. 그때가 라떼가 한참 여우옷 입고 나와서 야옹하고 엄마 아빠가 서로 좁혀가면서 막 싸우고 했던 그때였는데 저는 그 파트 대본을 받고 제 대사는 그때 몇 개가 없었어요. 감독님 대사 몇 개. 그래서 제 대사 후딱 읽고 이제 라떼랑 다른 사람들 대사를 봤죠. 대사가 너무 잘 뽑힌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명호 선배님이 이거를 어떻게 했을지가 너무 궁금했고 신혼유 선배님이 이렇게 달콤하게 이런 대사를 친단 말이야 싶으니까 빨리 가서 선배님들이 먼저 녹음을 했으면 좀 들려달라고 해볼까 생각을 하고 막 그렇게 두근거리면서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명호 선배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입체적으로 하셨더라고요. 저는 아빠가 되게 악독하게 먼저 녹음을 한 걸 봤거든요. 그것도 몇 달 전에. 그걸 본 상태라서 그러면 이명호 선배님도 아득바득 막 덤비겠다. 어떻게 하셨을까 막 봤는데 거의 쉰 목소리로 울다가 지친 여자 연기를 하는 거예요.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는 캐릭터 진짜 입체적으로 가져가셨다. 진짜 이건 리얼리티가 넘친다. 이거 사람들 좋아하겠다. 거기다가 신원유 선배님 야옹 그것도 얘기 어차피 뭐 세기 시작한 거 뭐 계속 세 봅시다. 저는 이 시팡님이 대본 적으실 때 러브 딜리버리 본편에서 앞쪽 파트 되게 통통 튀고 가벼운 파트 그 파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쪽 파트는 뭔가 만화 같고 픽션적인 느낌이 강하고 뭐 가볍고 해서 저는 뭐 거기서는 뭐 굉장히 뭐 극본이 매력적이네 뭐 이렇게까지 느끼진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특기가 그건 것 같아요. 사람 대 사람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서 서로에 대해서 진솔한 얘기할 때 이 주고받는 대사가 굉장히 감칠맛이 뛰어나요. 묘하게 리얼해. 드라마나 영화같이. 근데 라떼랑 현수가 본편에서는 서로 밀당하고 막 이제 간을 보고 막 이러는데 여기서는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깊게 좋아하는 걸 인정하고 듬뿍 사랑하잖아요. 밀고 당기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그냥 끌어안고 부비적거리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보고 싶었던 게 그런 거니까. 그래서 내 거 녹음 다 끝내고 난 대사 몇 마디 없으면서 나와가지고 피디님 이번 에피소드 사람들 진짜 좋아해 줄 것 같다고. 이거 완전 너무 좋지 않냐고. 이거 사람들이 본편만큼 좋아해 줄 것 같다면서 막 혼자 들떠가지고 막 아니 무조건 됩니다 이거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유저들 반응은 모두가 그랬던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연기자는 일반 시청자 소비자의 시선이랑 같을 수가 없구나. 우리도 어차피 이 숲을 다 볼 순 없구나. 작품에 빠져들어서 캐릭터인 척 살아야 되다 보니까 거시적이 아니라 미시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느꼈고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의 아쉬운 점을 얘기할 때도 사실 별로 뭐 아쉬운 건 없었습니다. 거짓은 없습니다. 거짓은 없어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Q&A입니다. Q&A. 이거 유튜브 한 구독자 10,000명 넘어가시는 분들이 요거 하시더라고요. 부러워가지고 저도 사부작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정 커뮤니티에다가
질문을 올렸어요. 혹시 박 실장한테 질문할 거 있냐? 박 실장이랑 김희승 성우한테 질문할 거 있냐? 익명으로 해서 올렸어요. 당연히 익명으로 하니까 몇 명 질문을 안 다하셨겠죠? 그래서 추릴 것도 없이 다 갖고 왔어요. 한 6개 되네요. 봅시다. 중간에 한 개는 뺐습니다. 너무 수위가 세서. 1번. 럽딜겔 얼마나 자주 보시나요? 뭐 풀어서 말하자면 러브 딜리버리 갤러리 얼마나 자주 보시나요? 이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러브 딜리버리 갤러리에 이것도 뭐 다 얘기를 해보죠. 자주 들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애프터 스토리가 공개된 직후에는 한 2, 3일 정도는 꾸준하게 들어가 봐요. 내가 놓치고 있는 거를 보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특히 좋았던 부분, 본인은 이렇게 느꼈다라는 거를 이제 피드백을 주시니까 처음에 게임이 이제 잘 됐을 때 연말에 그때는 스트리머 분들이 막 플레이하시고 댓글창도 보이고 스트리머들 리액션도 보고 하니까 그쪽에서 보통 피드백을 많이 받았으면 애프터 스토리 부분부터는 즉각 플레이를 하시고 이제 커뮤니티에 본인 감상평을 올리시는 분들 그 리액션을 많이 봤어요. 뭐 다른 데서도 이렇게 감상평 같은 거를 뭐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거기라서 애프터 스토리 공개되고 한 2, 3일 정도는 꾸준하게 들어가 봅니다. 중간에 뭐 그래도 저는 이거를 보고 있는 거를 사람들이 좀 아니까 계속 저를 한 번씩 찾으시더라고요. 댓글을 달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거기서 댓글을 달아버리면 사실 이건 플레이어분들의 놀이터 같은 곳이잖아요. 물론 우리 놀이터가 좀 꼬질꼬질하긴 하지만 뭐 누가 을씨년스럽게 망치 가지고 저기 시소도 좀 찌그러뜨려 놓고 막 모래도 막 파헤쳐 놓고 막 그렇긴 했지만 플레이어들의 놀이터인데 제가 댓글을 달면 이게 뭔가 회방을 놓는 것 같고 초치는 것 같아가지고 눈으로만 보고 웬만하면 저기 추천 버튼 있는 거 그거 누르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보다가 금원님이라는 분이 박 실장 일러스트를 그려주셨더라고요. 그거 보고는 너무 좋더라고요. 뭐 엄청 잘생겼던데 그려주셔서 그거는 너무 좋았고 그래 이것도 얘기합시다. 뭐 얘기는 계속 3000%로 셉니다. 박 실장 일러스트가 왜 게임 본편에 안 들어갔느냐 요거는 할 말이 있죠. 시팡님께서는 넣을까 말까를 고민을 꽤 많이 하셨어요. 심지어 저한테 보여주셨던 콘티 같은 거에는 맨 마지막에 연호의 납골당 앞에서 박 실장의 뒷모습 정도는 넣을까 말까 정도로 고민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분이 고집이 꽤 있는 분이셔서 만약에 본인이 넣어야겠다고 확신을 가지셨으면 아마 물어보지도 않으셨겠죠. 본인도 이제 갈팡질팡 하시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한테 물어보고 하시다가 그냥 저한테도 툭 물어보셨어요. 이게 성우님이 보시기에는 이거 박 실장 이 뒷모습이 들어가는 게 어떤 거 같냐. 근데 저는 박 실장이 정확히 사람의 형태로 딱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았거든요. 그리고 박 실장이 어떻게 연후에 그 납골당 앞에서 허물어지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싶진 않았어요. 그냥 소리로만 들려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박 실장은 첫 등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박 실장이라는 이미지를 그림에 가두지 않으면 좋겠다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안 넣은 건 아닐 거예요. 저 때문에 안 넣은 건 아니겠지만 제 생각도 그랬고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 박 실장은 일러스트가 없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금원님 일러스트 보고는 야 이건 좀 잘생겼다. 이거 되게 멋있다. 그 생각했죠. 박 실장이 막 현수한테 술 따라주는 막 그런 그림도 있던데 그건 추천 바로 눌렀죠 이렇게. 어쨌든 애프터 직후에는 자주 본다. 하지만 그냥 항시 들어가서 그걸 보고 있지는 않는다.
애프터 공개되고 한 3일 정도 게임 본편 올라온 직후에는 그래도 좀 자주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수위가 세요. 수위가 세서 어떨 때는 눌러보기가 겁나는 것도 있고 막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놀이터를 깨끗하게 씁시다. 시소에 망치질을 하지 맙시다. 2번 주례 때 당신이라면 당신 같은 사람을 남편으로 부분을 희승성우님은 어떤 생각과 기분으로 찍으셨나요? 이건 뭐 아까도 말했듯이 그 당일날 저도 이건 박 실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피디님은 박 실장 대사까지 준비를 해오셨고 연우 이제 생각하면서 우는 장면 전에 녹음을 했어요. 이미 울고 난 다음에 그 감정 가지고 이 녹음을 하면 왠지 그 표정이 안 담길 것 같아서 아예 이걸 먼저 녹음을 했었고요. 저거 녹음하면서 박 실장으로 지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표정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녹음했습니다. 뭐 당신이라면 당신 같은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부분에서 듣는 분들은 뭐 띠껍게 들렸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현수한테 눈빛으로 이렇게 활짝 웃는 듯한 느낌으로 했습니다. 박 실장이 웃어봐야 뭐 입을 해벌쭉 벌리고 웃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입꼬리가 상당히 올라간 듯한 굉장히 따뜻한 눈빛으로 현수한테 한다는 생각으로 했었고요. 박 실장의 마지막 모습이 저거라서 행복했어요. 위에서도 말했지만 뭐 이거는 이 정도로 이거 박 실장 주례 에피소드를 여기서 말을 했으면 이 2번이 분량이 꽤 많았겠네요. 뭐 anyway 3번 성우님 검거 완료. 눈치가 빠른 꼬맹이들은 이래서 싫어. 근데 아마 이거 댓글 다신 분도 그게 전지는 모를걸요. 아마 그냥 을에 적어놓으신 것 같고 검거 완료. 저를 석방시켜 주십시오. 4번 혹시 다른 성우분들에게도 겔 보여주셨거나 사적으로 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나요? 이거 되게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왜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하고 아마 신원유 선배님은 이거를 찾아서 보실 것 같진 않고 이명호 선배님도 이거를 따로 검색해서 들어와서 보시진 않을 것 같아요. 뭐 혹여나 러브 딜리버리를 검색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러브 딜리버리에 관련된 가장 많은 글이 올라오는 데가 뭐 갤러리다 보니까 어쩌다가 흘러 들어가서 한두 개는 보실 수 있겠지만 호호 이거를 아예 보시지도 않을 것 같고 허예원 선배님은 워낙 인터넷으로 뭐 검색하시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들어와서 한두 번은 보셨을 수도 있겠다. 근데 제가 먼저 가서 막 선배님 이게 이렇게 되고요 저게 저렇게 되고요 막 그렇게 한 적 없고 언급을 했던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시팡님한테는 이분도 한 번씩 들어오신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한 번씩 얘기는 하죠. 근데 이 갤러리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부터가 당장 애프터 스토리 이제 그 리뷰 같은 거 보는 거 아니고서는 안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렇네요. 5번 가장 감명 깊게 읽은 팬픽 작품이 있다면 어떤 거였나요? 이거는 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가 설명을 조금만 하자면 유저분들이 팬픽 대회를 여셨나봐요. 아마 그 대회 이전에도 팬픽은 조금씩 올라왔던 걸로 전 알고 있어요. 특히 뭐 본편 나온 직후에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하는 추측성 팬픽들이 많았던 걸로 전 기억을 해요. 그런 팬픽들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본인 사비를 털어서 문화상품권을 상품으로 걸고 팬픽 대회를 여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 시팡님이 성우들 사인 들어간 포스터를 상품으로 드려도 되겠냐 라고 하셨고
저도 어쩌다가 그 상황을 알아서 와 이거 재밌겠다.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좀 들여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으로 제가 입상하신 분들한테 면접 형태로 박 실장 음성으로 녹음을 해서 뭘 좀 드리면 좋지 않을까 라고 제안을 했죠. PD님한테. 왜 그랬냐면 일단 그거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니 너무 고맙잖아요. 그분들이 글 쓰시는 분도 그렇고 대회를 여신 분도 그렇고 무슨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그러신 건 절대 아닐 거고 뭐 문화상품권 물론 5,000원 만원 절대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3시간 4시간 글을 쓰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본업이 따로 있으시고 아니면 학업이 따로 있으신데 그걸 적진 않으셨을 거라고요. 작품 재밌게 즐기셨고 거기 등장했던 라떼라는 캐릭터 많이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런 걸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분들한테 선물을 드린다라는 입장으로 녹음한 건 아니에요. 그냥 감사를 표하고 싶었어요. 감사를 표하고 싶었고 그러면서도 이제 뒤에 나올 애프터 스토리 대본들이 전 알고 있었으니까 실제로 그 녹음을 했던 날이 그 주 주말에 제가 애프터 스토리 마지막 녹음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어서 내가 한 녹음이 작품의 몰입도를 깨면 안 될 텐데라는 고민을 하면서 녹음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회에서 입상하셨던 분 4분 거 팬픽은 제가 다 읽어봤고요. 다 읽어봤고 그분들 닉네임이랑 작품 제목 그리고 제가 작품 읽으면서 느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대본화 시켜서 녹음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녹음하는데 꽤 걸렸어요. 나름 상품이라고 들었는데 완전 발로 해서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본을 다 썼고 제가 직접 한 분 한 분 다 녹음을 했죠. 이분 이 빅앤디 하늘은 언제나 밝다. 이분은 작품에 분명 익명 처리돼 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PD님이 이분 닉네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대로 닉네임 알지 못해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가장 감명 깊게 읽은 팬픽. 뭐 감명 깊다라고 하면은 뭐 감명 깊었죠. 뭐가 제일 감명 깊었냐면 코믹님 작품이었어요. 막 문장이 화려하고 뭐 내용이 충실하고 막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들어갔던 일러스트들 직접 편집을 다 하시고 캐릭터 옷도 막 바꿔가면서 입히고 막 그러셨더라고요. 다른 작품이랑 콜라보해서 올리신 작품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아까 말했듯이 제가 그 팬픽 대회 대본 녹음 이제 만들고 녹음을 할 당시가 마지막 애프터 스토리들이 얼마나 이제 무거운지를 아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라떼도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릴 만큼 몰린 상황이었고 뭐 끝에 가서는 다 해결이 되지만 주인공도 있는 힘 없는 힘을 내서 라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코믹님의 작품이 되게 밝거든요. 내용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밝아서 제가 대본 속에서 봤던 라떼한테는 그 당시는 안식처가 필요했어요. 특히 제가 또 막 이제 대사가 있는 파트들이 되게 무거운 분위기여서 진짜 이 작품 속에서만큼은 라떼가 되게 안식처에서 푹 쉬는 느낌이 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 것도 다 재밌게 봤습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6번째, 희승성우님께서 만약 과거의 박 실장 입장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면 연우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거는 질문을 제가 받고도 생각을 한참을 했어요. 어떤 선택을 할까? 근데 저도 아마 박 매니저랑 다른 선택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연우가 속해 있던 그 회사는 뭐 거기 사장 그 어떻게 하는지 보셨죠? 말이 통한다거나 파이팅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결과론적으로는 연우가 거의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연애를 들킨 시점만 기준으로 봤을 때 박 매니저 입장에서는 여기서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위치나 상대와의 그거를 내가 여기서 놓아버리기만 하면은 일이 잘 풀릴 수 있는 거야. 어차피 우리는 저 말도 안 되는 사장이 요구하는 그 위약금이나 이런 거를 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내가 여기서 저 위약금 떠안고 연우 팔 잡고 연우야 우리 이런 개 같은 데 있지 말자 나가자 하고 나왔을 때 당장 대책이 없잖아요. 내가 그냥 손 떼고 죽도록 얻어맞은 다음에 연우 근처에 얼씬 안 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연우는 더 빛날 수도 있고 나도 어떻게든 이 업계에서 버텨가지고 다시 그와 나란히 설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최선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물론 뭐 인생이 녹록지가 않죠. 그 사장이라는 새끼가 결국 연우를 여기저기 굴리다가 애를 거의 죽여놨고. 근데 다른 선택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그리고 뭐 밑에 질문이 되게 장문으로 한 개가 더 있는데, 만약 본편의 스토리가 다르게 흘러가서 LD 측과 법정 문제를 해결하는 중 만나게 된 변호사가 연우의 동생이고 그 동생이 실장님만의 잘못이 아니라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스스로 자책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 박 실장은 오랜 시간 마음속에 품어왔던 죄책감과 족쇄를 벗어나고 과거 서글서글했던 성격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까지가 질문입니다. 오, 한글 기준으로 6줄이 넘네요. 글자 포인트 11. 그러니까 뭐 줄여가지고 연우의 유가족들이 죄책감 가지지 말고 살아라, 당신 인생 살아라, 당신 잘못 아니다 라고 한다면 박 실장은 구원받을 수 있냐 이 말인 거잖아요. 절대 안 되죠. 저 말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의뢰 유가족이 하는 얘기라고 생각할 거고, 이해 못해요 저 말. 족쇄를 벗을 수 있나? 그리고 나에게도 책임이 있고 저 동생분에게도 책임이 있죠. 연우 옆에는 누군가 같이 버티고 지켜줄 사람이 없었던 거니까. 그리고 있었다고 해도 그들이 힘이 되지 못했던 거니까. 그 동생분도 나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우리는 우리의 족쇄와 우리의 죄책감을 스스로 내려놓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박 실장은. 그렇게 저는 분석을 했고요. 제 분석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현수와 라떼는 박 실장한테 기적을 보여준 것이고요. 유가족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걔네 둘은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답이 되셨나요 이게? 그러니까 죄책감을 벗을 수 없다. 실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크게 제가 지금 주제만 몇 개 딱딱딱 적어놨었는데 밑에 Q&A는 이렇게 텍스트를 복사해서 옮겨놨고, 제가 준비한 거는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너무 막 3000%로 많이 빠져가지고 이게 길이가 너무 길다.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네. 한 30분 정도치나 나올까 싶었는데 이게 너무 많이 나왔네요. 이걸 누가 이걸 다 듣고 있냐고 이걸. 뭐 하여간 간에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연기자 있고 대본 있고 무대 있고 해도 관객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신인 연기자의 연기를, 그리고 저 미연씨 처음 만들어보는 연출가님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신 거는
게임 플레이 해주신 분들 전부고요. 드릴 수 있는 말은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밖에 없어요. 특히 저는 더 감사를 드려야 되죠. 어떻게 보면 스쳐 지나가는 단역일 수도 있는데 정말 분에 넘치는 이쁨을 받았고, 심지어 처음에는 이게 뭔가 놀리는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 예뻐해 주시니까. 근데 지금은 그저 감사한 마음만 남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좋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많이 서고 싶네요. 이번 작품 하면서 정말 응원 많이 받았고, 이번 작품이 저한테는 작은 분기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자리에서 더 완성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다들 대박 나세요. 우!